지난 이야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막연한 기대 속에서 계획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아무 준비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막연함이 훗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장면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천천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후를 이렇게 상상합니다. 은퇴를 해도 완전히 일을 그만두지는 않겠지. 경비 일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국민연금에 조금만 보태면 그래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그저 현실적인 계산처럼 들립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막연한 계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균열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어떤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살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한 노인이 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어두운 시간, 거리에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이미 집을 나섰습니다. 낡은 리어카를 끌고 조용한 골목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골목 구석에 놓인 종이 상자를 발견하면 허리를 깊이 숙여 그것을 들어 올립니다.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뜯고 종이를 분리해 리어카 위에 차곡차곡 쌓습니다. 지나가는 차가 보이면 잠시 멈추어 서고 다시 길이 비면 묵묵히 손수레를 밀어나갑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여름이 되면 상황은 더 힘들어집니다. 새벽 공기가 조금 선선할 때는 그나마 괜찮지만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금세 공기가 뜨거워집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흐르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그날의 수입도 함께 멈추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꺼운 장갑을 끼고도 손이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에서 리어카를 밀어야 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손가락은 점점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런데도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저 하루를 버텨내야 할 뿐입니다. 그렇게 오전 내내 골목을 돌며 모은 폐지의 무게는 대략 30kg 정도입니다. 숫자로 보면 그리 적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30kg의 폐지를 고물상에 가져가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약 2,000원 정도입니다. 어떤 날에는 계산상 1,900원이 나왔는데 고물상 주인이 오늘 고생하셨네요 하며 100원을 더 얹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우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금액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몇 시간 동안 몸을 움직여 얻은 돈이 2,000원이라면 그 하루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이 이야기는 과장이 아닙니다.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일을 하고 주 6일을 일하는 이분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약 15만 9천 원이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2023년에 전국의 폐지 수집 노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것을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약 1,200원 정도입니다. 같은 해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620원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 금액의 겨우 10% 남짓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의 일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이 전국에 약 4만 명 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의 평균 연령입니다. 평균 연령은 이미 70대 중반에 가까워졌고 그 중에서도 80세 이상이 30%를 넘습니다. 이쯤에서
화면을 잠시 멈추고 싶어지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고 어딘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폐지를 줍는 삶을 계획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분들도 젊은 시절이 있었고 가족을 위해 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0대가 되었을 때도 나름의 생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경비라도 하면 되겠지. 청소라도 하면 되겠지. 식당에서 설거지라도 하면 되겠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내가 저렇게까지 되겠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경비 일을 찾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생각보다 치열합니다. 청소 일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식당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 일이 생각보다 버겁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선택지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문이 하나씩 닫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선택지가 바로 폐지 수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때 공장에서 수십 년을 일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 경기 침체로 문을 닫은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위해 자신의 노후 준비를 미뤄왔던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뒤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한때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도 경비라도 하면 되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것은 플랜 B가 아니라 사실상 유일한 계획이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플랜 B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준비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한 가지 심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미래를 쉽게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안타깝다. 저분들 참 힘드시겠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나는 저렇게 되지는 않겠지. 그런데 통계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약 40%에 가깝습니다. 즉,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 40% 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신은 나머지 60%에 속할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계라는 것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결국 그 40%는 반드시 채워집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거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완전히 망가진 뒤에는 선택지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뒤에는 방향을 바꾸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면 아직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아직 다른 선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훗날 우리의 노후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